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동경하는 동경한의원의 한의사 류호연입니다. 오늘은 나무위키에 이제 새로운 문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번 저희가 자반증 문서가 없어서 자반증 문서를 아예 만들었잖아요. 나무위키에. 자반증 하면 저희 한의원에서 보는 게 알러지성 자반증, HSP, 그리고 색소성 자반증, 그리고 청피반성 혈관염, 가장 많은 자반증의 종류고 가장 낫기 어려운 자반증들을 저희 한의원에서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서에 대한 자반증을 저희가 다 나무위키 문서에 만들었어요. 차근차근 저희가 또 리뷰를 하면서 쉽고 재밌게 자반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요부터 볼까요? 혈관염의 일종인데, 제가 이 헤노셜라인 자반증을 공부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 보통 사람 이름을 질병에 붙이는 건 흔하잖아요. 뭐 한센병이 됐든 뭐 베체트병이 됐든 이름을 붙이는데, 왜 헤노셜라인은 두 명의 이름을 써놨을까? 보면은 셜라인이 스승이고 헤노우가 제자예요. 근데 왜 스승님의 이름이 뒤로 갔을까? 이거를 찾아봤는데, 셜라인 박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첫 번째 환자 케이스를 발표하다 보니까 헤노우 입장에선 자기 이름만 붙여도 되는데, 자기랑 같이 연구해 오신 스승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스승의 이름을 굳이 집어넣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연이 있다라는 점. HSP, 헤노우 셜라인 자반증은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정식 명칭이 HSP, IgA 혈관염이라고 이제 확정이 됐는데, 뭐 이런 거 정하려면 완전히 정착되는 시간이 좀 걸리죠. 뭐 저희 짜장면, 자장면도 아직도 이제 섞어서 쓰잖아요. 지금은 그냥 뭐 원래대로 HSP, 뭐 알러지성 자반증 이런 이명으로도 여전히 불린다는 거. HSP는 10만 명 중 20명의 비율로 발병을 하는데 주로 19명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소아의 경우에 더 많고, 소아가 이제 세주구도 약하고 혈관도 막 그렇게 적지 않다 보니까 좀 금방 심해질 수가 있는데, 포인트가 신장을 침범할 수 있다가 이 HSP의 문제인데, 아예 신장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IgA 신증이라는 질환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그냥 둘이 같은 질환이야, 뭐 피부에서 먼저 시작되고 신장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지 지나면 다 비슷해져,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조금 구분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신장을 침범하냐 안 하냐가 중병이냐 아니면 빨리 치료하면 괜찮은 병이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신장을 먼저 침범하는 IgA 신증이라는 건 좀 구별되기도 한다라는 거. 원인을 볼 건데요. 이 IgA라고 하는 게 항체의 종류 중 하나예요. 면역 글로불린 A, 그러니까 영어로 이뮤노글로불린 A 해가지고 IgA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몸에 가득가득 추적이 되는데,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야? 전쟁이잖아요. 혈관에 막 머물러 있다 보니까 염증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혈관에 구멍이 뚫리고, 그리고 혈액이 막 유출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자반증으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럼 이 IgA는 왜 애초에 생겼냐? 대략 보니까 뭐 감기 걸리고 나서 약물 복용했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과로 때문에 면역체계가 조금 뭔가 이상이 생겼다든지, 그랬을 때 축적되고 염증을 일으킨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IgA가 왜 생겼는지는 정확하게는 아직은 몰라요. 애초에 항체 5가지가 있어요. M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IgG가 세균 들어오면 맞서 싸우고 가장 많이 동원되는 항체, 그러니까 소총수 같은 거예요. 그리고 IgE가 주로 알러지랑 관련된 녀석인데, 얘는 특수부대인데 외부 물질 들어왔을 때 일단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때 속전속결을 해야 되는 부대예요. 근데 이걸 빼고 ADM은 지금까지도 연구 중이에요. 사실 명확히 밝혀진 게 얘는 뭐다 이게 없어. 그냥 어디에 좀 많이 있더라, 아니면 조금 어떤 형태로 좀 존재하더라, 약간 이런 녀석들이라서 약간 연구가 지속되면서 아마 이 HSP에 대한 연구도 더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진단은 제가 문서를 만들기 전에 원래도 조금 써져 있던 부분이라서 그냥 그걸 그대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대표 원장님 영상으로 된 자료를 살짝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증상 볼게요. 3대 증상이 있어요. 바로 자반, 관절통, 복통인데, 뭐 자반은 당연히 자반증이니까 당연히 100% 자반이 있겠죠. 특징이 굵어요. 고춧가루라고 하는데 나중에 색소성 자반증도 말하겠지만 걔도 고춧가루라 그래요. 그럼 얘도 고춧가루고 쟤도 고춧가루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고춧가루 모양인데 좀 굵고 좀 더 면적이 있다. 그리고 경계가 조금 울퉁불퉁해서 그냥 동그랗게 예쁘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삐뚤삐뚤 뾰족뾰족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중앙에 조금 더 빨간색 초점이 있어요. 출혈점이 존재한다고 하고, 그리고 신기한 게 보기에는 뭔가 울룩불룩해 보여요. 만지면 실제로 막 그렇게 막 울퉁불퉁하진 않아요. 그래서 팽진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팽진성 자반이 좀 있다라는 거. 간지러움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당연히 염증이니까 간지러울 것 같은데 의외로 없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에서 주로 시작한다라는 거. 그래서 피가 쏠릴수록 더 출혈도 많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 자반이 먼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반증 환자들한테 운동을 좀 많이 하시지 말라 그래요.
운동을 하면은 피가 더 많이 쏠리니까 자반이 더 심해져요, 실제로. 그리고 관절통인데 연골에는 혈관이 가진 않아요. 근데 그 주변을 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나 혈류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또 통증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복통, 심한 경우는 아예 출혈이 일어나면은 변에 이제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소장에서 출혈되면은 이제 굳어져서 내려오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자반도 자반인데 복통은 애가 우니까, 자반은 애는 뭔지 몰라요. 그냥 내 몸에 붉은색 생겼네, 색칠 공부하나, 이럴 수 있는데 애가 배가 아프면 실제로 울고 막 보채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복통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대 증상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자반의 경중을 구별하는 포인트가 이제 신부전, 혈뇨나 단백뇨를 주로 봐요. 신장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신장이 뭐 소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소변에 얼마나 뭐가 담겨 있냐가 중요해요. 리모델링을 맡겼어. 그럼 리모델링하고 집 막 이렇게 장돈하고 뭐 나온 쓰레기라든지 이렇게 옮겨야 되잖아. 근데 몰래 그 집안에 있는 보석 같은 걸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신장의 역할은 소변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너 소변 나가는데 뭐 이거 가지고 나가 안 가지고 나가 이거를 검열하는 역할을 해요. 거기서 너 금덩어리 압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줄줄 뭐가 새는 거죠. 그걸 생기면은 투석을 해서 대신 이제 외주 업체를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이 커진다. 그래서 신장에 자반증이 퍼지지 않게 이 IgA가 염증을 만들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치료를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건데, 계속 말하지만 치료할 때 신장 합병증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변 검사 결과지에 이제 플러스 몇 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과지가 뭐 좀 진하게 나온다든지 그냥 뭐 네거티브 이렇게 나오는데, 네거티브가 정상이겠죠. 나오면 안 되는 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래서 혈액, 적혈구를 주로 보고 단백뇨, 알부민, 뭐 글로불린, 단백질 보는데, 심하면 이제 스테로이드 드시고 투석할 수 있게끔 응급실 가시고, 1, 2단계까지는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걸로 보고 한약 치료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써놨지만 돌이킬 수 없는 손상과 평생 동안에 투석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이식 써놔야겠다. 이식. 심하면 신장 이식을 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변 검사했을 때 혈뇨 단백뇨 나오신 분들은 약 복용하시면서도 중간마다 이제 검사하시도록 이렇게 티칭을 해드려요. 그러다가 심해지면 일단은 스테로이드 드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죠. 이제 피부과나 내과에서는 보통은 이제 스테로이드예요. 그냥 당실 코르티코이드라고 써놨는데 스테로이드고, 이게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너무 심하지 않다 그러면 일단은 수분 공급, 수액 투여 같은 이제 지지요법이라 그래요. 지지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몸이 스스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필요한 수분과 영양소를 지지해 주는 건데, 이제 말로는 굉장히 그럴듯한 말인데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은 방법이 없는 거니까 이제 한의학적 치료를 시도할 수 있어요, 환자분들은. 그래서 결국 지지요법이 염증에 대해서 환자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거면은 물 영양분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걸 공급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걸로 시작해 주면 좋겠고, 물론 한의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도 약을 쓸 때 최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약이 20가지가 넘고, 거기에다가 또 넣고 빼고 환자분들한테 최대한 맞춰서 처방을 해드리고 이제 관리를 해드리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말고는 답이 없다 그랬을 때는 내과 피부과 갈 필요 없이 그냥 오셔도 돼요. 한의원에 오시면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면역의 황진인 허혈로 보고 해당하는 약제들을 사용하여 치료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HSP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나무위키에 보통은 이제 남들이 써놓은 걸 이제 읽다 보니까 뭐 이렇쿵 저렇쿵 말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거의 90% 다 제가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 말 이상한데 이거 재밌는데 이래야 되는데, 제가 쓴 거에 그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도움이 된다, 아니면 이건 좀 빼도 되겠다 하는 걸 직접 편집해 주셔도 됩니다. 그게 나무위키니까. 최대한 제가 이제 이해하고 쉽게 간추려 놓은 것들을 각수에 달아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고 진료받으러 오셔서도 좀 더 저랑 이제 쉽게 얘기가 잘 통하시겠죠. 그래서 치료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혹시나 본인의 얘기도 쓰고 싶으면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회차는 색소성 자반증에 대한 문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